121번. 이 사람이 would like to 뭐 하고 싶냐면 만나고 싶대요. 누구와 만나고 싶냐면 모든 loan 하면은 대부야. 돈 빌려주는 거. 그럼 뭐 대출이라고 해도 되죠. 관계자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서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대요. 그 왜 만나고 싶을까? 궁금하죠. 그 이유를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다음에 뒤에 명사 있잖아. 그치?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쓰려면 동사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준동사 쓴 거야. 또 동사를 쓸 수 없죠. 접속사 없이는. 그럼 준동사를 썼다면 ing가 붙었으니까 분사 아니면 동명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블랭크를, 그러니까 뭐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한다라고 하고 콤마 찍으면 문장이 끝나고 콤마 찍으면은 분사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동명사죠. 동명사라는 것은 명사 자리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명사 자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치사 쓰면 되겠죠. 문장 끝나고 나서 전치사 쓰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now that, as도 얘는 접속사죠. 날라가야죠. 접속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우고 갈게. 접속사.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고 나서 접속사가 나왔다면, 그럼 부사절 접속사니까, 동사는 있어야겠죠. 그치? 동사는 있어야겠고. 그리고, 나우대에서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제일 부드럽습니다. 뭐뭐 때문에. as도는 뭐 as if죠. as if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전치사는 10번뿐이 없어요. 그죠? open은 뭐 부사고 그래서 정답은 10번입니다. 자, 얘는 뭐 고유명사죠. 뭐 얘네가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대? 뭘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힌트를 주네요. as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A, as, B 이렇게 명사를 쓰면 as는 자격이라고 보면 돼요. B로서의 A야. B로서의 A. 그래서 이제 A하고 B가 같은 느낌이죠. 그치? 우리가 as A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은 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as가 여기서는 힌트겠죠. 기업 친화적인 환경.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형용사잖아. 그죠? 형용사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형용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업 친화적이다라는 얘기는 뭘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기업 친화적이라는 것은 예측은 아니잖아요. 코티시, 예의죠. 그쵸? 예의도 아니죠. 그치? 진술도 아니죠. 기업 친화적이라는 건 과연 뭘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업 친화적이라는 것은 명성일 수 있겠죠. 명성. 그래서, have a reputation 하면은 명성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콜로케이션으로 이제 have를 쓰는 건데, 뭐, 콜로케이션으로 have를 쓸 수 있는 단어는 뭘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너무 많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as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꼬르로 생각을 하고 기업 친화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에 답을 쓰는 거죠. 그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자, 123번은요, 배우들이요, 뭐, 헬드 리허설이니까 뭐, 그러니까 리허설 하는 거를 개최하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유격을 쓰고 퍼포먼스를 쓰니까 명사죠. 그지? 또 명사를 쓰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럼 퍼펙트는 동사야. 그럼 완벽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명사를 쓰려면 문장이 끝나고 또 명사를 쓰려면
동사가 있어야 명사를 쓸 수 있어. 아니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쓸 수 있고. 자, 그럼 두 번째로, 퍼펙트가 동사라면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데 보기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퍼펙트가 동사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사를 썼으니까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준동사를 쓰게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그러면 얘는 동사 원형이겠죠? 동사 원형을 쓰게 하는 준동사는 투부정사가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투 부정사, 퍼펙트,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 투 부정사가 뜻이 좀 많아. 한 7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석할까봐, 얘는 목적으로 해석하세요 라는 뜻으로, 목적이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그치? 목적.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투부정사를 so, in, other 투부정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딴 거로 해석하지 말고 목적으로 해석하세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투부정사 써도 되지만 in, other 투부정사를 쓰게 하는 경우죠. 또는 같은 말이 so, as 투부정사가 있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준동사를 쓰게끔 하는데 A번은 부사죠. nevertheless는 접속 부사죠. as a result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동사를 쓸 때는 동명사를 써야죠. 얘는 지금 동사 원형이잖아. 그쵸? 어, 뭐, 그래서 뭐 해석도 안 되고 D번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하수가 푸는 거야. 자, 고수는 어떻게 푸나 봅시다. 자, 액터들이요, 추가적인 리허설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형용사 놓치면 안 된다고.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허설에 대한 가치 판단은 뭐야? 추가하다. 했는데 또 하는 거다. 그러면 추가를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죠? 아,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했을까? 궁금하죠? 이게 영어 독해의 기본이야. 계속 궁금해야 돼. 왜 했지? 궁금해야죠. 그쵸? 왜 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인 형용사를 쓴 거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독해를 하고 보기에서 답을 고를 때 형용사가 나오잖아? 그럼 그 형용사가 무조건 프로세스 돼야 돼요, 본문에. 그쵸? 그러니까 보기에서도 형용사를 보면 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그러면 왜 추가를 했을까? 리허설을. 왜 또 했을까? 궁금하잖아.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유, 목적이 투부정사니까 정답 B번 쓰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거야? 이유 볼까? 그들이 공연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네. 그치? 파이널 씬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나 124번 별표하고요. 요런 게 이제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독해의 기본은 뭐다? 궁금한 거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다. 자, 이런 테크놀로지 회사가 2배로 할 거래. 사이즈를. 그 레버러터리 사이즈, 뭐 실험실 사이즈를 2배로 할 거래. 그러면 왜 2배로 하지? 궁금해하면 돼요. 왜 사이즈를 2배로 할까? 궁금해하면 되겠죠? 그치? 투부정사 자리니까 여기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2배로 할까? 2배로 하는 게 뭐야? 어떤 목적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를 생각해야 돼. 빠른 성장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2배로 할까? 이건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독해력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사이즈를 2배로 하는 거야. 그치?
그 이유는 뭘까? 자, assign, 할당하기 위해서 할당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죠. 할당하다. investigate는 조사하다. 얘는 경험하다. 얘는 accommodate는 수용하다죠. 앞부분에서 내가 얘기했어. house. 자, 그러면 사이즈를 두 배로 하는 이유는 뭘까? 빠른 성장을 뭐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두 배로 했을까? 크기를 늘렸다는 얘기야. 100평을 200평으로 늘릴 거래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뭐 하기 위해서일까? 빠른 성장을 한번 잘 생각해 봐.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 10번 쓰면 안 됩니다. 빠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두 배로 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여기 학원 운영하니까, 애들이 별로 없네. 가만히 있어봐. 학원을 성장시키려면 학원 크기를 두 배로 하면 되겠네.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두 배로 늘려. 그럼 애들이 많나?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이즈를 두 배로 했다는 거 애들이 많으면 어때요? 크기를 늘릴 수 있겠죠. 야, 이거 애들이 앉을 자리가 없네. 강의실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서가 아니라 그 문맥에 맞게끔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끔 문맥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패턴입니다. 뭐, 지금은 토익 수업에서는 패턴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는, 모순 관계잖아. 그 앞뒤가 모순이죠. 그래서 체인징 시그널이라고 하고, not도 체인징 시그널이죠. 그냥 뭐 패턴을 쓰면, 체인징 시그널이 두 개면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패턴의 이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논리 패턴의 이해 이런 것들 보면 되고 많은 그 연구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가는 거야. 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까? 아, 돈벌이가 되니까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패턴을 통해서 푸는 건데 지금은 패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2분기라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was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랭크 안에 들어갈 거는 뭐가 들어갈까? 첫째,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형식이야, was가. 있다,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분기는 이익이, 이익이 꽤 있었다. 뭐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보통 이제 부사인데 보통 부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 명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형식은 생각 안 해도 돼요. 비동사 다음에 일형식은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뭐가 있냐면 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명사가 들어가면 명사보어라고 얘기를 해. 이 형식으로 쓰여서. 그러면 같아야 돼. 그러면 이분기와 프라피터빌러티, 수익, 이익이 동격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10번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형식 동사가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형용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 보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죠. 보어가 뭐야? complementary라고 해서 complement 해서 보충하고 추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는 이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프라피터블이 뭐냐면 돈벌이가 되는 이란 뜻이야. 루크러티브죠. 수지 맞는 돈벌이가 되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26번 이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A는 B다라고 했을 때 정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정의 유형이 나오면 A가 핵심어고요. 이 핵심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B는 굉장히 포괄적, 추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B에 걸리는 형용사가 A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쵸? 핵심어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해주고, 그래서 이 형용사가 계속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호텔은 하고 제일 중요한 말은 아이디얼이야. 이상적이냐. 그러면 왜 이 호텔이 이상적이었을까? 궁금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왜 아이디얼인지를 설명해야 돼. 무조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궁금하니까, 컨퍼런스, 회의를 위해서는, 메뉴는 이제 장소죠. 왜 이상적인지 설명하죠. 그쵸? 그럼 블랭크는 뭐가 나와야 돼? 왜 이상적인지가 나와야 돼. 자, 블랭크가 나왔고요.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이 블랭크와 전치사 사이의 콜로케이션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콜로케이션이 뭐냐면 연어법이라고 얘기하거든. 말은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take a shower. 아, 샤워하다 할 때 왜 take를 쓰지? 몰라요. 우리가 흉보다라고 하잖아. 왜 흉보다라고 하지? 흉 먹다, 흉 듣다. 이런 다양한 말이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 왜 보다라고 할까? 흉 보다. 국문학자도 몰라요. 테이크 샤워 왜 테이크 써? 아, 영문학자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써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항상 붙어 다닐 때, 그치? 이러한 것들을 콜로케이션이라고 해. 그래서 블랭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면 일단 콜로케이션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는 콜로케이션의 향형이다. 누가 더 많은 콜로케이션을 알고 있냐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마냥 공부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자, 그냥 여기서 to 딱 보자마자 그냥 B번이야. 프락시머티 to니까. 어디에 인접한 이란 뜻이죠. 비시너티. 이렇게 해서 인접함이라는 뜻이야. 인접함. 자, 이상적인 장소래요. 왜 이상적일까? 컴피턴스, 능숙함, 뭐 뛰어남, 역량이라고 하죠. 그죠? 역량 때문에 이상적인 장소야? 말 되잖아. 예외? 이거는 뭐, exception은 뭐 예외니까 좀 그렇고, 성취 때문에, 그죠? 업적 때문에 이상적인 장소야. 말 되죠? 그치? 왜 이상적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어치브먼트도 말이 되는 것 같고요. 프락시머티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컴피턴스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에어포트에까지 읽어볼게요. 에어포트에. 자, to는 기본적으로 뭐뭐 쪽으로잖아. 그럼 뭐뭐까지잖아. 무엇에 대한이잖아. 기본적인 뜻이. 그러니까 에어포트 쪽으로까지 성취?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컴피턴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뭐 요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정답 B 요렇게 풀어도 되겠죠. 세션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는 다 써줄게. 특정한 활동을 하는 기간이나 시간이란 뜻이야. 세션은 고용인들을 위해 있다라는 얘기죠. 일형식으로 쓰여서.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기를 보니까 여기
include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또 동사가 있다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무슨 접속사를 쓸 거냐는 뒤에 있는 문장이 결정을 하는 거야. 뒤에 있는 문장이. 그래서 만약에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문이라면 또 동사가 있는데 불완전문이란 얘기는 뭐야?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든지 명사가 하나 비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그러면 뒤에 없는 명사가 어디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 불완전문에 없는 명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거야. 이걸 선행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불완전한 문장이야. 아무튼 동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면 뭘 쓰면 돼요? 관계대명사 쓰면 돼. 그쵸? 그럼 관계대명사를 뭘 쓸지는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치? 근데 앞에 명사가 없어. 그러면 뭘 쓰면 돼? what 쓰면 돼요. 그러니까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what인 거야. 그러니까 더띵 휘치라고 얘기하죠. 그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자, 뒤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뭘 쓰면 될까? 촌치사 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설명할게. 또는 관계부사 쓰면 돼요. where, when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돼요. 됐나요? 한 줄이 좀 모자르네. 자, 그냥 여기다가 쓸게.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완전한 문장이야. 그런데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써볼게. 근데 여기에 관사가 없어요. 명사를 쓰겠다는 신호가 없단 말이야. 됐죠? 그럴 때에는 후주를 씁니다. 후주를. 그러니까 후주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요. 자, 후주가 소유격이잖아. my, 소유격, my a friend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 보자. which나 what이나 who는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근데 밑줄 꺼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주어, 동사, 명사 다 쓴 것 같죠? 목적어까지. 그치? 목적어는 이제 준동사, 이제 동명사 쓰고, 그치? 완전한 문장이죠. 명사가 비어 있지 않아. 그러면 B, C, D는 안 되는 거야. 그럼 A번이겠죠. 그치? 그러면 책임인데 어떻게 읽어야 돼? 이 후주는 뭘 받는 거야? 앞에 있는 employee를 받으니까 their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의 책임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치? 그들의 책임은. 자, 일단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접속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얘가 주절이죠. 그치? 얘가 주절이야. 그런데 딱 보니까 maybe라는 동사가 또 있죠. 동사가 또 있는 거야.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접속사 들어가야 돼. 여기가 주절이니까 얘는 부사절이니까 부사절 접속사 들어가면 돼요. 그죠? 접속사인 거 골라보세요. 레더 부사, 셀덤 부사, 서로올리 부사 정답 10번. 그치? 되게 쉬운 거예요. 자, 하수는 이렇게 풀고요. 고수는 어떻게 풀러요? 푸얼리가 왜 여기 와 있지? 푸얼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얘가 궁금해해야 돼. 푸얼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자, 얘도 조동사죠. B 동사도 조동사라 그랬죠. 조동사가 두 개 이상이면
부사의 위치는 여기잖아. 첫 번째 조동사 D가 부사가 오잖아. 그런데 왜 푸얼리 부사인데 왜 여기 와 있냐 이거야. 이걸 궁금해해야 돼. 어순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ow나 however는요.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얘네들을 앞으로 끌고 나오잖아요. How old are you 생각하면 돼. How old are you? 그리고 however만 설명할게요. however. 이것도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같은 말이 뭐야? no matter how고요. 이제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이건 문제 나오면 좀 설명하고, 지금 문제는 그건 설명 안 하고. 자,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외우세요. However, humble, it may be. 그러니까 humble이 사람한테 쓰이면 겸손한이란 뜻이야. 사물한테 쓰이면 초라한, 하찮은, 중요치 않은 이런 뜻이고요. there is no, there 소문자로 써야죠.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그냥 이 구문 하나 외우세요.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외우기가. 그래서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이런 어순이 복잡할 때는 통째로 외우죠. 아무리 초라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진만한 곳은 없다. 라는 글이고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푸얼리가 갑자기 왜 어순에 맞지 않게 맨 앞으로 나왔을까? 얘를 궁금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펑션은요. 명사로 쓰이면 기능이야. 동사로 쓰이면 기능하답니다.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 안 받아. 요것도 좀 주의하고요. 그래서 이 프린터가 아마도 그지같이 기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카피를 하고 있대요. 적합한 카피를 우리 목적에 적합한 카피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지 같지만 자 여기서 레더는 오히려고 요까지 필기하면은 내가 이제 레더는 언제 쓰는지 좀 설명할게. 자, 요 레더는 언제 쓰냐면 요것도 잘 나오니까 우리가 not A but B 생각나나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그치? 얘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B다. 그리고 not A다. 현대 영어에서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콤마가 and로 바뀌면서 not A다. 그러니까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때 not을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not을 쓰는 게. 힌트는 뭐냐면 A하고 B가 반드시 병렬 구조여야 돼요. 병렬 구조. 똑같은 구조로 쓰고 있다. 근데 얘의 변형이 뭐냐면 나데이 법비의 변형이죠. 나데이 법비의 변형이 뭐냐면 not A다 하고 마침표를 찍고요. 그리고 B다야. 이때는 벗을 쓰면 안 돼요. 나데이 법비 변형입니다. A가 아니라 B다에서. 자, 그럼 이때 쓰는 게 instead야. rather, on the contrary. 다음에 if anything.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거를 쓰려면 반드시 앞문장에 not이 있어야 돼. 또는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선생님, 인스테이도 딱 봤는데 앞에 낫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는 A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라는 뜻이야. 하지만 우리 이런 문법 문제에서는
instead나 rather를 쓰려면 반드시 앞에 not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장 넣기에서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쉬운 거예요. not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 가죠? 잘 풀게 해두고. 자, 그리고 요것도 또 할게요. 셀덤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준부정어라고 그래요. 거의 뭐뭐 안 타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동사 플러스 not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정은 이제 동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셀덤의 동의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셀덤, rarely, barely, hardly, 그리고 뭐 littl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few, 동사에 not을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scarcely도 있네. scarcely. 오랫동안 기다려온 삼성 디지털 카메라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삼성이라고 다 읽어. 자, B동사가 있네. 그러면 카메라가 그냥 is라고 쓸게 B동사니까 다음에 블랭크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PP 쓰고 있죠. 보기가 전부 다 PP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 그리고 카메라. 목적어가 주어로 간 게, 그치? 그러면 얘를 PP가 아니라 동사로 보고 목적어 카메라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 설명하잖아. 이거면 얘 동사로 바꾸고 얘 목적어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카메라를 감소시켜요? 카메라를 컨설팅해요? 상담해요? 카메라, 너 이리 와봐. 너 요즘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 야, 카메라를, 리잘브는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고,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카메라를 결심해? 이건 말이 안 되죠. 카메라를 해결해? 카메라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지. 카메라를 해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카메라를 unveil, 공개하다. 드러내다. 우리가 언베일이 리빌이잖아.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야. 카메라를 보여주고 공개하고 드러내는 거잖아. 이건 말 되죠. 그럼 정답 B번. 그쵸? 하수들은 이렇게 푼다고. 얘 보고 이날 제품 전시회에서 카메라를 뭐 할까?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호응 관계로 풀면 웬만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헷갈리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130번. 인하더투 뭐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말 지울게요. 이 부사 자리에 있는 거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주어겠죠. 여기 목적어 있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동사 써야 돼요. 동사 자리고 지금 목적어를 쓰고 있어요. 목적어를 쓰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사 자리에서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건 몇 번이야? 얘는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4형식, 5형식 동사가 아니면 완전한 문장이야.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쓰고 명사 써야 돼. 그쵸? 얘는 동사가 아니고 얘도 동사가 아니고 정답 A죠. 우리가 과거 동사하고요. PP하고 둘 다 동사에 ED가 붙는 경우가 90% 이상이야. 동사에, 지금 implement 다음에 ed 붙었잖아. 이렇게 동사에 ed 붙는 게 과거 동사냐, 진짜 동사냐, 아니면 pp냐,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거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B동사 다음에 PP를 쓰면 우리는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동태는 5형식, 4형식 동사가 아니면 여기서 5형식은 call, consider, 4형식은 give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동사는 다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뭐야? 더 이상 문장의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명사, 형용사를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뭐야? 부사나 또는 전치사, 명사뿐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주어 다음에 일형식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 다음에도 부사나 전치사, 명사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가 뭐냐? 지금 쓰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타동사, 삼형식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일형식 동사, 그냥 기본적으로 뭐 있다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자동사 네 가지는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외워둬야 돼. matter 또는 count.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일형식 동사로. 다음에 will do. will do. 보통은 이제 will가 잘 쓰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목적어가 있어 뭐뭐 할 거다라는 뜻도 있지만 will do. 충분하다. work. 일하다. 작동하다. 그리고 그 유명한 효과가 있다.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 없다는 얘기야. 알았죠? 다음에 펄, 보통 펄 on 요렇게 쓰죠. 펄 on, 요렇게 가로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가로 열고 닫을게. 해당하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삼형식, 뭐 기분은 다 알잖아. 그지? 그래서 삼형식 뭐다? 타동사다. 내가 보통 외우는 단어들은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삼형식 타동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고요. is 다음에 pp가 나오면 얘는 pp야. 그래서 전치사 명사 써야겠죠. 왜?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쓸게.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have나 has been을 썼어. pp를 씁니다. 그럼 얘도 수동태죠. 그쵸?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됐나요? 됐나? 이게 뭐 이제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고. 자, 세 번째. 그러면 is ing를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타동사죠. 그럼 목적어 써야죠. 네 번째, have been ing를 썼어요. 그럼 얘도 뭐야? 수동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데 목적어 써야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로 보는 거야. 얘는 동사로 보는 거예요. 동사. 얘도 동사로 보는 거야. 준동사. 뭐 현재 분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틀로 그냥 외워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맨날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have 다음에 pp를 썼어요. 뭐 pp 다 일이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뭘 쓰면 돼? 얘도 동사 썼다 이거야. 현재 완료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있어야 돼요. 이해 가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도 뭐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또 그때 설명을 하고요. 잘 필기를 해주세요.